기독교 후기 시대의 전제들 1점. 실존주의 인류 역사의 기원이래 인간의 본질에 대한 탐구가 소멸된 적은 없었다. 이런 인간 본질에 대한 탐구는 예술과 철학 그리고 문화의 전 영역 속에서 중심적인 주제를 이루고 있다. 고대 철학 시대에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한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종전의 자연의 문제에서 인간의 문제로 관심이 전환되었다. 19세기에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회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분열됨으로 인간의 고독감과 허무감이 깊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2차 세계대전 전후에는 페미니즘과 나헬리즘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유럽 전 지역에 퍼지게 되었다. 또한 급속한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상품화라는 사실이 증대해 감에 따라 인간의 수단화로 인한 기계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면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회의가 대두되었다. 결국 이런 변화들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변화가 태동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외향적인 변화와 더불어 인간의 실존이란 개개인의 주체적 존재로서 그 주변 상황과 깊은 관계를 형성할 뿐 아니라 긴밀하게 상호작용함으로 새로운 인식의 틀을 형성하게 된다. 이런 인식과 더불어 실존주의는 기나긴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철학적으로 분류될 수 없는 난해한 점이 있다. 그러나 실존주의자들은 대체로 그 시대의 전통적 철학에 대한 비판과 도전을 가함으로써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하나의 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인 죄렌 키에르케고르에스렌 키어케게어를 비롯하여 대표적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 카우 자스퍼스, 장 폴 사르트르 폴 사르트, 마틴 헤이데거 등 이들의 근본적인 주장에 대한 의견의 통일성을 쉽게 찾을 수는 없다. 다만 개인적인 상황으로 야스퍼스는 실존주의에 대해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존재의 무상감 (Brittleness of Being을), 샤르트르는 삶의 부조리인 구토증 (Nausea),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불안 (Propulsion toward Death) 등을 각각 철학의 주제로 반영함으로 실존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이런 다양성 중에서도 중심적인 주제는 존재와 변화, 그리고 자유와 자아인식 등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임으로써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명제의 일치점을 가지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첫째는 키에르케고르이다.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존재한다는 것은 특정한 개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름대로의 목표를 추구하며 결단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는 존재를 말하고 있다. 키에르케고르의 철학함은 모든 존재 자체의 물음을 찾는 데 있다. 즉 존재론적인 의도나 법적인 회의에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의 균열 (Zeresen Hate des Seins에 직면하면서 실존이 파산될 상태에서 제기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자신에게 있어서의 실존은 내 맡겨진 가능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것은 항상 자기 자신의 문제를 철학적 중심의 자리에 놓았음을 의미한다. 존재의 균열관에 던져 있음의 의미는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실존 속에서 인간은 항상 단독자로서 실존적인 문제를 항상 자신의 문제로 자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이른바 훌륭한 객관적 진리와 철학의 체계를 세웠다 하자. 그러나 이것이 어쨌단 말인가? 남의 구경거리를 제시하는데 불과한 것이 아닌가? 객관적인 것은 그때마다 결코 본래적인 내 것이 아니다. 나의 실존의 가장 깊은 뿌리와 서로 얽혀 있는 것으로 말하자면 그것을 통하여 내가 신적인 것에 들러붙을 수 있는 것, 그리하여 전 세계가 무너져 버리더라도 내가 그것을 붙들고 매달릴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나는 갈망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추구하리라고 말함으로써 어떤 심오한 진리를 발견하였다 해도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했다. 즉 단독자로서 본래적이며
심원적인 실존적 문제에 처해 있음을 직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아를 무한화하였다. 자아를 자기 자신에게로 환원시키지 않으면 안 될 뿐 아니라 자아가 자신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자아는 절망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즉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은 곧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주체적이며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결코 진리를 소유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둘째는 샤르트르이다. 샤르트르는 실제에 관한 모든 사고의 출발점을 개인의 주관성과 자아 의식에서 찾는다는 실존주의의 영역을 반영했다. 인간은 안팎에서 매어 달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고독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존재는 고독 속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불합리성에 함축되어 있으므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거주조 이고스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샤르트르에게 있어서의 실존은 그의 저서 No Exit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어떠한 출입구도 없는 허무의식이 깊게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에게 있어서의 중심 주제인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무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며 자신의 성격과 본질을 만들어가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는 본질에서 선행될 뿐만 아니라 본질을 형성시켜 주는 자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인간을 절망 가운데로 몰아가지 않으며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가치를 발휘함으로 자아를 완성시킬 수 있는 주체로서 인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야스퍼스이다. 야스퍼스의 실존 철학은 법률학과 의학을 공부한 영역인지 다른 철학자들에 비해 조직적이며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도 비교적 쉬운 용어로 서술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의 궁극적 진리는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초월적인 사고를 통해 진리를 발견하는 인간의 탐구 행위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진리는 항상 어떤 과정상에 존재하는 것이지 결코 최종적인 형태로 고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인간 실존의 문제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존 철학에 있어서 진리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인간이 한계 상황에 부딪히거나 절망에 빠져들었을 때 혹은 참된 실존적 자아를 발견하게 될 때 한계 상황을 긍정하고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 자유로운 결단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존과 초월자 사이에는 구체적이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가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존주의는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경험을 강조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넷째는 실존주의의 영향이다. 실존주의자들은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자아 문제를 중심으로 삼고 있다. 즉 키에르케고르의 절망에 이르는 병, 하이데거의 죽음과 불안, 그리고 실존, 폴 틸리의 불안과 뒤존재에 대한 실존적 자각, 그리고 인간의 고통과 죽음을 통한 깊은 좌절과 절망을 체험한 자들의 탈출구가 감각 체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1960년 후반에 히피들의 약물 복용이 이데올로기화됨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이성의 합리적인 분석과 해석을 통한 문제 해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감각 체험으로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샤르트르는 이성의 영역에서 모든 것이 부조리하지만 사람은 의지의 행동으로 진정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의 영향을 받은 알더스 헉슬리는 인간에게 약물을 권장하는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약물을 최고의 경험 first order experience과 실존주의자들이 최종 경험을 체험하는 수단으로 마약을 투여할 것을 합리화하였다. 그러나 마약의 사용 결과는 인간의 상실을 더욱더 가증시키고 말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마약을 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어떤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할 때는 언제나 한계 체험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미래에 무엇인가 일어나기를 바라게 된다는 것이다. 헉슬리는 비이성의 영역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희망을 동양사상과 연결시킴으로써 다음 단계의 서막을 열어가고 있다. 그는 인간의 잠재력을 여전히 약물을 통한 최고의 체험으로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것이다. 비이성 영역에서 서구의 생활이 그 다음에 받아들인 변화는 힌두교와 불교의 궁극적 체험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모색하기 때문에 동양 종교들이 오늘날 서구에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동양의 종교들은 대부분 범실론의 영향을 띠고 있다. 그들은 어떤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리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따르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은 약물 체험으로 시작해서 환각 체험으로 바꾸어 가고 있으며 그들의 머릿속에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본능적 자아만 추구할 뿐 이성의 영역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성에 털을 두고 있는 현대인은 자신을 기계로 볼 뿐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비이성의 영역으로 옮아가서 낙관론을 발견하려 했을 때 자신이 이성에서 분리된 것과 어떠한 도덕적 가치도 없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현대인은 이성 없이 낙관론을 찾으려고 비이성의 영역으로 도약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가치나 도덕적 가치가 없다. 따라서 더 이상의 확실성과 실제와 환상을 구별할 범주가 없는 무규범 상태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고 속에서의 유일한 희망이 비이성의 영역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약물이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헉슬리의 이상을 좇는 많은 학생들이 약물 복용을 이데올로기로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종교로서 환각 체험을 무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들은 객관적 진리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면서 약물이 자신의 머릿속에 어떤 의미를 주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디모디 리어리는 사회를 허구의 사회로 단정한다. 그의 근본적인 원인은 도피나 반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있는 것이기에 인간은 무의미하며 문화도 역시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의 약물은 새 종교의 성내전이라 말하면서 약물 복용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래서 약물 복용은 또 하나의 도약이며 비이성의 영역을 통해 어떤 의미를 발견하리라는 기대감을 가져다주고 말았다. 이런 실존주의의 사상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서 나타난 현상으로서 인간의 궁극적 존재, 의미를 밝히지 못하는 인간의 상실과 도덕적 위기, 그리고 마약과 자살 등의 현상적 이론들은 No Exit인 출구 없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실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 배짜마 카페에서 이종화였습니다.